안녕하세요. 김영의 널스토리입니다. 자, 제가 평상시 동량 공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공부를 할 때 책상에 앉아서 라이트를 켜놓고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의 다는 아니에요. 자, 길거리를 다니면서 또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철 안에서 틈틈이 뭐라고 막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 요걸 저는 동량 공부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동량 공부가 굉장히 효과가 높다는 것을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량 공부하기에 딱 좋은 작은 양, 그러나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은 효과를 미치고 있는 모자보건 지표 중에서도 사망률, 사망 지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 이제 그 모자보건 지표 중에서 사망률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신생아거든요. 자, 애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생아면 28일, 이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서 28일 이내에 아이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요때 아이가 죽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분자만 얘기합니다. 부모는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리고 이게 신생아 사망률. 그 다음에 태어난 지 7일밖에 안 된 아이를 우린 초생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7일 이내에 죽었어. 그럼 이거를 초생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요 7일하고 아까 28일 사이에 비어 있죠? 요거를 신생아의 뒤쪽에 죽었다고 해서 후기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영아 사망률은요? 영아는 1세라고 합니다. 그러면 1세는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서 1세 이내에 죽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는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신생아에서부터 1세까지 사이 비죠. 그러니까 28일에서 1세 안에 죽었어. 이거는 영아의 후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후기 영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아도 있습니다. 보통 모자보건법에서는 유아를 6세로 잡고 있지만 이 통계상으로는 4세로 끊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냐? 그건 아니고 1세부터 4세 이내에 죽은 아이를 우리 유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태어나기 전에도 애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애가 7개월 됐을 때야. 뱃속에 애가 7개월 됐을 때, 그리고 아까 초생아 7일, 같은 7입니다. 7개월에서 7일 이내에 죽은 아이를 그 유명한 주산기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뱃속에 애가 7개월에서 태어나기 전에 죽었어. 그럼 이거를 우리 사산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분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분모는 1세를 기점으로 좀 달라지게 됩니다. 결국 1년 이내에 죽었어. 그럼 분모가 출생아 수예요. 결국 출생아 수분에 태어나서 28일 이내에 죽었다. 이걸 신생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1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거를 중앙인구 수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히 따지면 1세에서 4세의 중앙인구 수분에 1세에서 4세에 죽은 사망한 아이의 수, 이걸 유아 사망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 항상 보면 신생아 사망하고 영아 사망 되게 중요한 건 아시죠? 그래서 요 두 개를 위아래 분자 분모로 만든 알파 인덱스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알파 인덱스는 신생아 사망 수분의 영아 사망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1이라면 많은 아이들이 신생아 때 죽은 거죠. 자, 그럼 많은 아이들이 신생아 때 죽었다는 거는 선진국일까요? 개도국일까요? 당연히 선진국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어렸을 때 죽었다는 거는 선천적인 거죠. 선천적인 거는 선진국도 어쩔 수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후진국들은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를 뭐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이고, 또는 교통사고로 죽이고, 또 염증, 뭐 감염으로 죽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알파 인덱스는 1이면 완벽한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1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알파 인덱스가 1보다 점점 커져. 그러면 이거는 영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또는 알파 인덱스가 점점 작아져. 그러면 이건 좋은 거니까 그냥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생아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런 것들 나중에 외워야지, 또는 초치기 해야지, 시험장에서 외워야지, 미루었던 이런 것들, 자, 지금 틈틈이 외워두세요. 그리고 아예 생활화 하시는 것이 시간적으로 아주 효율적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동량 공부가 여러분을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지 한번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의 널스토리였습니다.